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0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2020세 장애인 체육인의 밤 유공자 등 격려. 파주시는 30일 2023 파주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파주시 장애인 체육회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장, 도시의원 및 파주시 장애인 체육회 임원, 선수, 지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파주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와 선수단을 선정해 시상했다. 유공자 표창에는 올해 분야별 파주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18명을 시상했으며 이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장애인 우수 학생 선수에게는 훈련복 전달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3년 성과 보고를 통해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금 6, 은 4, 동 21,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금 12, 은 8, 동 15,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금 6, 은 8, 동 2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모습을 보여 파주시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 한 해 파주시 장애인 체육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51만 파주시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줬다라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등 시민 모두가 즐거운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4에서 2025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1,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 내년 경기도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일정 확정. 내년에 파주에서 열리는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와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일정이 4, 5월로 확정됐다. 파주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광역 단위 종합체육대회인 만큼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2024년 4월 25일, 목, 물결표 사인 4.27, 토, 3일간,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2024년 5월 9일, 목, 물결표 사인 5.11, 토, 3일간 임진각 평화누리 개회식을 시작으로 파주 스타디움 등에서 진행된다. 파주시는 비장애인 체육대회보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 정착과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11월 21일 체육대회 준비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유관 단체와 각 기관장이 참석해 대회 성공 개최와 파주의 역동적 도시 이미지 제고를 다짐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알리기 위해 친근한 파주시 캐릭터인 파랑을 대회 마스코트로 을표어로 선정했고 9월에는 파주시 조직 내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부서별 담당 업무를 분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각 분야가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동시에 평화로 피워내는 미래의 가치를 파주시가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2024년 장애인 복지신문 무료 보급 정보 접근성 증대. 파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장애인 복지신문 무료 보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복지신문 무료 보급은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이 복지정책과 사회 전반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어 사회 참여를 넓히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중증 장애인 가구이며 해당 가구는 복지 관련 신문을 가구당 주 1회, 월 4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문은 파주시가 지정한 복지신문사를 통해 무료로 보급된다. 시는 이번 장애인 복지신문 무료 보급으로 온라인 정보 서비스에 취약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 경제 문화활동 등의 복지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현정 노인장애인 과장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이 복지정책을 알지 못해서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고덕면분회 앤드 여성회,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의 부대찌개 밀키트 100인분 후원.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유영애, 은 12월 1일, 금,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고덕면분회, 분회장 김미리나, 앤드 여성회, 회장 천순희, 로부터 지역사회 장애인 가정을 위한 부대찌개 밀키트 100인분을 후원받았다. 전달받은 후원품은 지역사회 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전달되었다. 이들은 지역 내 소외 계층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끼 나눔, 사랑 나눔 밀키트 전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총 100인분의 부대찌개 밀키트를 직접 조리하고 포장하여 전달하였다.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고덕면분회 김미리나 분회장은 평택시지회 회원과 함께 모여 뜻깊은 나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장애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여성회 천순희 회장은 이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아름다운 나눔 활동을 실천해주신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고덕면 분회 및 여성회 회원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평택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 1일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북부교육장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장과 장애인 학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 이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보고 및 사례공유와 난타 공연, 아카펠라 공연, 칼림바 공연 등 1년간 배운 학습 결과가 발표됐으며 스노우볼 만들기 체험도 함께 운영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소유의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와 편견 없는 보편적 교육 실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도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관련 사업에 투입한 바 있으며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역 장애인이 학습권을 보장받는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전환교육 사업체 견학.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유영애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관내 특수학급 재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직무체험을 위한 사업체 견학을 진행했다.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 진행하는 전환교육은 학령기 장애인 및 특수교육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이며 안정적인 성인 기로의 전환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전환교육은 용인에 위치한 시즈커피 코리아에서 진행됐다. 시즈커피 코리아는 커피 공장 견학과 커피 체험, 핸드로스팅, 핸드드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커피 문화 체험관으로 참여자들은 커피 문화에 대한 이해, 로스팅 체험 등 커피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날 참여한 A씨는 여기 오기 잘 한 것 같아요. 커피 맛이 다 달라요 라고 하며 실제 취업 현장에서 바리스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커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커피에 대해 더 알아가고 활동하고 싶다. 고 소감을 전했다. 포천시 소흐릅 행정복지센터 민관협력통합사례회의 진행. 소흐릅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협력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사례회의에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포천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도지역사회전환시설라운, 뭉클심리지원센터 등 7개 기관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위기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가구에 대한 각 기관의 사례관리 개입 상황의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맞게 협력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흐릅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효진 소흐릅장은 지역사회 여러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민관 협력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의 복합적인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